네, 지금 2025년 6월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직접 군사 공격을 주고받는 정말 초유의 사태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스라엘이 먼저 때리고 이란이 바로 보복하고. 이게 뭐 갑자기 터진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가 바로 중동 전쟁, 영국의 그림자부터 이란 이스라엘 갈등까지 이 발췌문인데요. 이걸 보면서 이 길고 복잡한 갈등의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역사 속 수상한 일 뒤엔 영국이 있다.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요. 네. 그 과거 영국의 움직임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 고대사부터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당신과 함께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아주 멀리, 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고대요? 네.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입니다. 아, 디아스포라. 네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한참 흘러서 19세기 유럽, 그때 반유대주의가 아주 심했거든요. 네, 그랬죠. 바로 그 분위기 속에서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테오도로 헤르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조상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유대 민족 국가를 세우자. 이런 목표를 내걸게 된 거죠. 아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서 영국의 역할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기가 막힌데요? 그렇죠. 아주 복잡합니다. 자료 보니까 1915년에는 아랍 지도자한테 독립 약속해주고 이게 맥마훈 후세인 서한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해 1916년에는 프랑스랑 비밀리에 중동 땅을 나눠 갖기로 하고 사이커스 피코 협정, 네. 또 1년 뒤 1917년에는 유대인들한테 팔레스타인의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 벨포어 선언.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한 땅을 두고 세 그룹한테 다 다른 약속을 한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뭐 의도였는지 아니면 그냥 혼란 속에서 벌어진 외교적 실수였는지 뭐 해석은 분분합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정말 풀 수 없는 매듭을 만들어버린 거죠. 자료에 나온 풍가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약속했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에요. 정말. 이 서로 다른 모순된 약속들이 결국에는 아랍 민족주의하고 유대 시오니즘이 정면으로 꽝 부딪히게 되는 비극의 씨앗이 된 겁니다. 누구 편도 들 수 없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그럼 전쟁 끝나고 영국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하게 되잖아요. 1920년부터 48년까지. 그때 상황은 더 나빠졌겠네요. 네, 악화일로였죠. 영국의 뭐 유대인 이민을 좀 허용하다가 아랍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 또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줄타기를 했는데 양쪽 다 불만이 쌓였겠네요. 그렇죠. 양쪽 모두한테 불신만 사고 결국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으니까 영국도 골치 아파서 이 문제를 유엔으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유엔 분할안이 나왔지만 아랍 쪽에서 거부하고 1948년 5월 14일 영국군 철수 딱 하자마자 이스라엘이 독립선포. 네, 바로 다음 날 아랍 연합군이 침공하면서 1차 중동 전쟁이 터진 거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크바라고 부르는 대재앙을 겪게 된 거군요. 수십만 명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고. 네, 맞습니다. 나크바, 대재앙. 정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잃는다는 게 상상하기 힘든 비극이죠. 그 뒤로도 전쟁이 계속됐죠. 1967년 6.1 전쟁도 있었고 1973년 욤키푸르 전쟁도 있었고 특히 6.1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확 넓히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고요. 네, 그러다가 1978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는 어떻게 보면 좀 돌파구가 열리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다른 아랍 국가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면서 오히려 아랍 세계가 분열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죠. 네. 바로 그때 19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또 다른 거대한 변수가 돼요. 이란 혁명. 맞아요. 이게 판도를 확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전까지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 네, 오히려 괜찮은 편이었죠. 그런데 혁명 이후에 호메이니가 집권하면서 이스라엘을 작은 악마라고 부르면서 완전히 적대 관계로 돌아섭니다. 작은 악마? 네. 그때부터 이란은 이스라엘에 맞서는 이른바 저항의 축을 만들기 시작해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창설을 돕고 하마스 같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을 지원하면서 아, 직접 싸우는 대신에 대리인을 내세우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그런 그림자 전쟁, 대리전 양상이 계속된 겁니다. 뭐 암살이다, 공작이다, 사이버 공격이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계속 부딪혀온 거죠. 네, 그 수십 년 묵은 그림자 전쟁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제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군요. 2013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전쟁 벌이고 그리고 마침내 지금 2025년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고 이란이 직접 보복하면서 네. 이제는 정말 대리전이 아니라 직접 충돌로 가버린 상황인 거죠. 와, 정말 100년도 전에 영국이 뿌렸던 그 갈등의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서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의 직접 충돌까지 온 거네요. 네, 물론 이 모든 책임을 영국 하나에만 돌릴 수는 없겠죠.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작점에 그리고 중간중간 전개 과정에서 과거의 결정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갈등의 가장 밑바탕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벨푸어 선언 때 영국은 뭐 나름 고귀한 이상 같은 걸 내세웠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해결은커녕 혼란만 더 키우고 그냥 철수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혼란이 이제 새로운 세대의 전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걸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는 이런 역사의 패턴이 과연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 긴 비극의 사슬을 어디선가 끊어내고 다른 길을 찾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던져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